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홀로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의 첫 증상을 느낀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초 안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디 이 생각을 넘겨짚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심장마비는 비극적이게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주변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떠오르시나요? 그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끔찍한 생각이지만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겪는다면 과연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혼자 심장마비가 왔을 때도 생존율을 무려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응급 대응 교육을 시행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기술이며 심지어 일반적인 병원 방문 시에도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핵심 비법이며 미국 의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생존 기술입니다. 부디 지금 저와 함께 단 몇 분만 시간을 할애해주세요.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변화하는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방법이나 건강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2년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이며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재난인명구조 자격증 등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논문과 해외 자료, 그리고 현장에서의 저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즉시 실천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여 그들도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달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60대 서장님이 혼자 방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접해온 베테랑 서장님조차도 혼자였다는 이유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떻게든 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깊이 있게 찾아본 결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심장마비가 온다고 해도 미리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생존율을 무려 3배나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분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핵심 정보만을 꼼꼼히 담아냈으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이 단 5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 5분은 심장이 완전히 정지한 순간부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5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여 이미 심장이 정지한 상황에서는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심장이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라면 골든타임은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심장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이상 증상들을 보냅니다. 만약 몸이 보내는 이 이상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그때부터의 골든타임은 최소 1시간이 됩니다. 즉, 최초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누구든지 심장마비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 즉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전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흉통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 혹은 짓누르는 듯한 강한 통증이며 이 통증은 주로 가슴 중앙에서 시작해 왼쪽 팔, 턱,
목 등으로 퍼지기도 하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과 식은땀입니다. 숨이 가쁘고 답답해지며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어지럼증까지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평소와 다른 컨디션 저하입니다. 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런데 여성분들, 노인분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형적인 증상과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 모셔드린 당뇨병을 앓고 계신 할머니들 대부분은 이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증상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가슴 통증은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소화불량 상태가 계속된다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이것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유료인들은 모두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니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조 증상을 느꼈을 때 즉시 실천만 하면 생존율을 3배 높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나머지 행동들이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 중 119에 신고하는 비율이 단 1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헛걸음이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의 헛걸음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119 신고는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 빨리 병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9에 연락하는 순간부터 전문 인력과 병원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와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119 신고가 빠를수록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아주 쉽게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제 신고한 후 해야 할 다음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앉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문을 열어두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도어락이라면 119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누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눕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눕게 되면 폐에 무리가 가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고 혈액이 심장으로 몰려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상체를 약 30에서 45도 비스듬히 세운 반자위 자세입니다. 의자나 소파가 있다면 등을 기대어 앉고 없다면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도 좋습니다. 다리는 꼬지 말고 편하게 두세요. 이 자세를 취하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고 심장도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우리는 평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심호흡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누구나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은 심장의 적입니다. 불안해서 숨을 짧고 빠르게 쉬면 혈압과 맥박이 올라 심장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과호흡이라고 하는데 과호흡에 빠지면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며 불안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 순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심호흡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기대어 편안하게 앉고 눈을 감은 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3초 정도 세면서 깊게 들이마신 후 5초 정도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는 어깨와 가슴에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5번 반복하면 불안이 가라앉고 심장 박동도 안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구급대가 오고 있으니 괜찮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심장이 지쳐있는 만큼 나도 함께 쉬어준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심호흡해주세요. 이제 4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 중요한 방법은 바로 답답한 옷을 푸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몸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박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과 배를 조이는 옷은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부담을 주고 호흡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비만한 분들은 허리띠나 브래지어, 넥타이처럼 몸을 압박하는 옷을 그대로 두면 숨이 더 차고 불안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이 닿는 범위에서 최대한 옷을 풀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굳이 일어나서 벗으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손이 닿는 만큼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이 한 가지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는 심장과 폐를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은 약물 복용입니다. 이 행동은 골든타임을 진정으로 연장하여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심장마비 환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심장마비 발생 시 특히 효과적인 약에는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스피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 피가 떡처럼 뭉쳐있는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발생합니다. 이때 아스피린은 피를 맑게 만들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집에 100에서 300mg 용량의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항상 앉아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아스피린을 구비해 두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느껴진다면 신고 후 앉아서 아스피린을 씹어서 삼켜주세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물과 함께 삼켰을 때는 12분 만에 혈전 억제 효과가 나타난 반면 씹어 삼켰을 때는 단 5분 만에 효과가 발현되었습니다. 다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의사에게 복용 금지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면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에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심장마비에 대비하여 이 약을 응급용으로 처방받아 상비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 대비 문화는 미국에서 심장 마비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비해 이 약의 처방이 엄격하여 비상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되고 있습니다. 평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병원에 가서 주치의와 상담 후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언덕을 오를 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이래서 5분 정도 지속되는 분이라면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빛에 의해 쉽게 변질되므로 빛이 통하지 않는 갈색병에 밀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게다가 유통기한도 짧아서 개봉 후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 오셔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약을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혀 아래에 넣어서 녹여 흡수시켜야 합니다. 1. 2분 내에 조여오던 심장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5분 이내에 반응이 없다면 약 하나를 더 혀 밑에 넣고 반응을 봅니다. 최대 3알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 후 심장마비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효과이므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처방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장마비 증상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면 약을 찾을 정신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박한 심장마비 상황에 대비하여 니트로글리세린 두세 알을 담아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가 있습니다. 생명 목걸이, 니트로글리세린 목걸이 등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생명 목걸이에 담아 목에 걸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결국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약물은 병원에 갈 때까지 심장 손상을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생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꼭 준비해두세요.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닥쳐오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119에 신고하기, 둘째는 편안하게 앉기, 셋째는 심호흡, 넷째는 답답한 옷 풀기,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아스피린 또는 니트로글리세린 복용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19 신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마비가 오면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혼자 계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아주 훌륭한 무료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마친 후 바로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을 응급 상황에서 구해줄 서비스는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 응급 버튼과 센서가 설치된 장비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동 방식은 상당히 기발합니다. 집 안벽에 부착된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거실이나 안방 등에 설치된 활동 감지 센서가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 상황실에 연락이 가고 구급대가 즉시 출동합니다. 이 놀라운 서비스 덕분에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처럼 생긴 이 기기는 심박수 이상과 낙상 움직임을 감지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기기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이제는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시다면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인 분과 24세 이하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이 가까이 있다면 방문 또는 전화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인 129 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인 1566-3232에 전화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장비 설치를 돕고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을 찾지 못해도 의식이 희미해져도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든든함을 드립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불행히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언제나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꼭 신청하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다시 한번 더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5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휴대폰이 근처에 없을 때를 대비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까지 미리 준비해두세요. 둘째, 상체를 비스듬히 세워 편하게 앉기입니다. 누우면 폐와 심장에 부담이 가니 반드시 앉은 자세로 기대세요. 셋째, 심호흡으로 불안을 다스리기입니다. 천천히 깊고 규칙적으로 호흡하면 심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넷째, 옷을 풀어 몸을 편안하게 하기입니다. 허리띠, 단추, 넥타이, 그리고 브래지어까지 모두 느슨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스피린을 씹어 삼키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녹여 흡수시키기입니다. 이는 혈전 진행을 늦추거나 혈관을 확장시켜 귀중한 골든타임을 벌어줍니다. 이 5가지 행동은 누구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5가지 대처법만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서운 상황을 애초에 겪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작고 꾸준한 생활 속습. 관들이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고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깊이 있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심장 건강을 위한 5가지 필수 생활 습관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심장은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굳이 힘들고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맨손 체조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싱겁게 드시기입니다. 소금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혈관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양념을 걷어내고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시고 대신 생선과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단 한 대만 피워도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굳어져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술도 하루 2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직이라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줄여나가세요. 넷째,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해도 매년 꼭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검사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특히 가족 중에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편안히 가지기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웃음 또한 심장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심장은 평생 우리 몸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장을 위해 작은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무섭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배우고 준비한다면 두려움 대신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준비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소중한 경험과 오늘 다짐한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차며 당당한 100세 인생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틀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더 오래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